열심히 이제 마지막까지 펜을 놓지 않으니까 결국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만 열심히 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했었어요. 마지막 보는 시험까지 펜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22년도에 이제 한양대 화학과로 편입을 해서 현재 편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임호택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편입은 이제 일반 수능이나 수시 입시랑은 다르게 학교를 3학년으로 들어가는 제도라고 보면 돼요. 지원하는 자격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있어요.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에서 2년 정도 수료하고 나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나서, 혹은 이제 우리가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온라인 강의나 혹은 자격증 그런 걸로 이제 학점을 채우면은 이제 지원할 수가 있는 게 학사 편입입니다. 편입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전형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논술이나 전공 공부를 필요로 하는 이제 연구대 편입과,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인설 편입이 있는데, 인설 편입은 사실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공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업고 편입이라고, 이거는 원래 다녔던 학교의 성적과 이제 공인 영어 점수 이제 그걸로 합산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 이제 제일 크게 대두되는 게 이제 메디컬 이슈가 제일 큰데, 이게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하려고 자퇴 혹은 이제 휴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생기는 결혼이 이제 편입 TO로 이제 바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공계를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편입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정원이 향후 2, 3년간은 계속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컬 이슈랑은 상관없이 지원자들이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제 TO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지원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인문계를 준비한 학생들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일반 학사 중에서 학사 편입을 했었고, 이제 거기에 저는 자연계 편입을 했었습니다. 학교를 2년 정도 다니고서 이제 편입을 준비했는데, 일반 전형으로 준비하지 않고 왜 학사를 땄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학사가 이제 한 가지 과목을 더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학사를 취득을 하려면 온라인 강의도 들어야 되고 자격증도 따고 어느 정도 이제 수고스러운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까지 자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한 이유는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죠. 학사를 준비한 학생들이 왜 학사를 준비하냐면, 이 경쟁자들의 수준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외대를 다닌 학생이라고 볼게요. 한양대를 가고 싶어. 그럼 이 학생이 굳이 자퇴까지 하면서 이제 학사를 만들어서 준비할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다니는 대학교도 꽤 괜찮은 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일반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은 중하위권 정도의 이제 인서울 학교를 다니고 있다던가 그 정도 수준인데, 학사를 준비한 학생들은 저처럼 지방대를 나왔거나 전문대 출신이라던가 이렇게 뭔가 이제 자퇴를 하거나 이런 거에 이제 부담이 크게 느끼지 않는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경쟁자들의 약간 수준이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시기가, 저는 이제 3월부터 준비를 해서 2년 정도의 이제 그런 학점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사실 9월에 끝났어가지고 그렇게 널널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학사를 예를 들어서 여름쯤부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때는 사실 좀 늦다고 볼 수가 있죠. 공부해야 되는 편입 영어나 수학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 학사까지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전 사실은 이제 이왕 이제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거 제일 높은데 연고대를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 연고대를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연고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과목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이런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가고 싶은 학과를 얘기하면서 그럼 연고대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그러니까 너 인서울 편입에 더해서 이제 너가 가고 싶은 학과는 화학이랑 물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사실 다 들었어요. 강의도 영어, 수학, 이제 물리화학 다 들었는데, 한 5월부터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전공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포기를 안 했을 텐데, 원래 경영학과를 다녔었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이거는 4개 다 준비하면 가망이 없겠다 라는 생각에 한 5월 달쯤에 이제 화학이랑 물리는 접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서울 편입, 제일 이제 높게 갈 수 있는 데가 서성안이니까, 자 그러면은 서성안 목표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인서울 편입에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어느 정도 감이 있었어요. 이제 대학교에서도 영어 공부를 조금 했었어가지고, 영어는 들어가자마자 모의고사 점수대가 한 50에서 60점대였는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봤던 첫 번째 시험은 20점을 맞았고, 아까 얘기한 그 이제 5월 달쯤에서도 성적이 한 40점대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공계긴 한데 노베이스였으니까 수학이, 그때 5월 달쯤 때도 수학에만 거의 한 8, 90% 투자를 했었죠. 이제 이 점수를 올려야지,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학이 합격을 결정을 하니까 그때 수학을 많이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 원래 이제 한 8월 달까지 성적이 좀 오르다가 한 40점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실 포기를 할까 하다가, 저도 지금 이제 코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규르르 멘토님이 좀 해봐라 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성적이 안 나왔을 뿐이지 실력은 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결국 편입 수학이 중요한 거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더 해봐라 라는 생각에 이제 저는 멘토님 믿고서 따라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 시점에 약간 수학을 포기하고 영어에 올인을 한다? 이거가 가능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하던 거 수학 계속 해보자 라고 해서 수학을 끝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대전 사람인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었거든요. 이제 자취하면서 공부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5시에 일어나서 학원을 갔어요. 그 다음에 12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서 잤는데, 그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5시간 자면서 남은 시간은 웬만해선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고, 재보니까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정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수학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8, 90%를 이제 수학에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수학만 하루에 1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주말이 좀 중요해요. 사실 평일은 학생들이 웬만해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다들 열심히 해요. 초반이든 이제 마지막 하반기든 다들 열심히 하는데, 주말이 사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없거든요. 주말반이 아닌 이상 강의가 없는데, 이때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이때는 오로지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한다 라는 생각에 빵꾸를 막 메꿔야 되는 거죠. 전 수학 못했으니까 이제 수학 문제 엄청 많이 풀었고요. 부족한 파트 위주로.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에는 어떻게 보냈냐, 무조건 모의고사를 봤죠. 시험을 보고 피드백하면서 부족한 게 뭔지 파악을 하고, 그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부족한 파트에 대해서 문제 한 2-3시간 풀어보고 하고, 이제 반나절 정도는 쉬어줘요. 반나절 정도는 이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제 공부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약간 나름의 보상을 해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막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자취방에서 막 쉬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슬럼프가 있었었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좀 극복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해왔던 게 너무 아까웠어요. 처음으로 이제 편입이란 제도를 통해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당장 성적을 안 난다고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악물고 참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에 만약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막상 할 게 없어요. 학생들이 다 그렇거든요. 지금도 사실 10월 달인데 학생들이 그만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뭐 할 건데? 이 시기에 사실 그만둔다고 하면은 올해 마땅히 할 게 없거든요. 이걸 완주하는데 힘을 써야지. 사실 그만두면 진짜 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스스로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많지 않냐? 그리고 너 그만두면 뭐 할 건데? 이게 이제 다시 조금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뭔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편입은 이제 해야 될 게 양이 되게 방대해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하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어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일 5일 날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말 이틀 안 본다? 까먹어요. 이런 또 이제 다시 월요일 갔을 때 단어 처음부터 다시 암기해야 돼요. 수학 공식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하루 이틀 안 보면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평일에 12시간까지 안 하고 10시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주말에 뭐 오전만 공부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오전 공부할 때도 단어만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수학도 까먹은 공식 있으면 확인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번 주는 문법만 판다, 이번 주는 뭐 진짜 독해 논리만 판다, 뭐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독해 논리 열심히 한 주에는 잘 풀겠죠. 근데 다음 주 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독해 논리가 안 풀린다, 이번 주 문법만 공부하니까. 당연한 거죠. 맨날 하루하루 정해진 분량만큼 공부해야지 어떻게 보면 감도 유지가 되는 거고 실력도 계속 쌓아가는 거죠. 전 학생들한테 꾸준히 일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요일 날을 완전히 쉬라고는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펜을 잡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사실 이제 경제적이라던가 이제 뭔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학사 취득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내가 그냥 그런 거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이제 하기가 좀 꺼려진다 라고 하면 사실 편입 준비하면 안 되죠. 이게 저는 솔직히 얘기했을 때 편입이라는 제도가 수능 시제랑은 다르게 과목을 하나 혹은 2개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이거 하나 준비하는 거 1년 동안 준비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학사 취득하는 그 온라인 강의 듣는 거 혹은 자격증
자격증 따는 거 하기가 버겁다고 하면은 사실 조금 솔직히 얘기해서는 그 마인드로 이제 편입 영어나 편입 영어 수학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죠. 만약에 본인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해 이런 학생들이 아니고 단순하게 난 그냥 이거 학사 취득하는 게 좀 부담되고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충분히 좀 알아봤는데 라고 하면 사실 편입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과 그리고 이제 학교와 학과가 원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연결짓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학생들한테 자소서 쓸 때 그렇게 한번 적어보라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 학과랑 관련이 없어도 돼요. 일단 적어보고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시키면 좋을지, 그 학과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편입 준비하면서 새로운 활동들을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얼만큼 잘 연결 짓느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일찍 준비하라고 하죠.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충분해야 되니까. 노베이스. 그러니까 노베이스면은 질문, 그러니까 소통이 좀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되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1대1로 할 수 있는 과외가 좋겠죠. 근데 과외의 단점은 이게 아무래도 현장감이 없다 보니까 나한테 맞춤형으로 커리큘럼이 나갈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속도감이 없을 수가 있죠. 남들 친구들은 이만큼 가고 있고 이제 경쟁자들이 잘하는 거 보면서 느끼는 위협감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노베이스라고 하면 사실 1대1로 할 수 있는 과외뿐만이 아니라 학원에서도 질문할 수 있는 환경만 잘 갖춰져 있으면 좋죠. 뭐 조교들한테 좀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잘 돼 있다 라고 하면은 또 그거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노베이스인 학생들이 좀 있는데 한 미적분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적분 정도를 좀 완벽하게 할 때까지는 학원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뭔 소리냐, 사실 처음부터 이제 학원에 미적분 커리큘럼을 들으면 좋죠. 근데 수학에 이제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은 진짜 삼각함수 공식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기본을 얼만큼 탄탄하게 쌓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 같이 수업을 듣는 환경에 있다 보면은 이게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그럼 이런 학생들은 사실 이 미적분까지만이라도 이제 1대1로 들을 수 있는 과외라던가 뭐 1대1 수업이 있으면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을 쌓아놓고서 그 이후에는 이제 현장감도 느낄 겸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쟁 상대가 있으면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는 게 그 이후로는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반영 비율이 아예 없진 않겠죠. 그리고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서류도 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비중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이다 라고 했는데 요새는 서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이것도 혹시 몰라요. 전적대 성적이 나중에 어떻게 반영될지 몰라요. 크게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미 이제 학교를 다녔고 뭐 이제 지원 자격까지 갖췄는데 여기서 뭐 바꿀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최선, 편입 영어 수학 준비를 더 열심히 한다던가 서류 준비를 일찍 해서 더 탄탄하게 한다던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이제 편입시험을 보면은 경쟁률이 낮은 곳도 이제 그 보는 고사장에서는 1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눈 감고 내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물어보면은 아무도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똑같이 실패자였고 불안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끝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서. 저도 사실 10월달까지 성적이 좀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일단 열심히 해보자. 불안감보다는 해야 될 것들에 집중을 해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왜 부족하고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계속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이제 마지막까지 펜을 놓지 않으니까 결국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만 열심히 했느냐? 아니, 전 처음부터 그냥 열심히 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학생들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보는 시험까지 펜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포기하는 학생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끝까지 달려왔던 이 경험들이 어떻게 보니까 시험을 합격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안한 마음보다는. 네, 오늘은 25년도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 대상으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총정리 느낌으로 얘기를 해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로 멘탈인 것 같아요. 편입은 결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멘탈로 1년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신 학생들이 25년도 편입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진짜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